자, 30년대 무장투쟁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단체도 많이 나오고 지역도 다양하게 나와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정리를 차분차분 하고 또 하나하나 차근히 접근을 하면 어려울 건 또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0년대 이전까지의 무장투쟁 상황을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무장독립투쟁 세력은 서간도와 북간도에 집중되어 있지.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이주민도 많고 미리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무장투쟁 단체가 계속 조직이 돼요. 그래서 1910년대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이 지역에는 서간도에는 설어군정서군이 만들어지고 북간도에는 북러군정서군, 군무도독부군 등등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자, 먼저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 추격하는 일본군을 청산리 대첩에서 한 번 더 물리치게 되지. 근데 일본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보복과 이참에 독립운동 기지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돼. 1920년 초에.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은 이미 간도 참변이 일어나는 와중에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독립군 부대가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 아까 봤던 그 다양한 독립군 부대는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새로운 연합부대를 형성해서 이 밀산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지. 원래 본거지는 서간도와 북간도였을 텐데 이 지역에서 밀산부로 이동을 한 거야. 밀산부에서 한 번 더 소련의 도시였던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서 독립군 부대가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그래서 독립군 부대의 세력이 갑자기 확 약해졌단 말이야. 하지만 몇 년 있다가 다시 독립군들은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만주 지역에 3개의 부를 만들게 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3부는 정부 비슷한 조직, 주민을 통제하는 조직도 갖춘 일종의 자치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었지. 그런데 이 3개의 부가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3부도 통합운동이 일어나. 근데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만들어지게 되지. 그리고 이 시기는 당연히 1920년대 후반이겠지. 민족유일당 운동은 20년대 후반에 아주 큰 유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20년대 후반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간회가 만들어졌던 시절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혁신의회와 그 국민부는 각각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게 돼.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 산하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랬는데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공격을 해서 만주국이라는 일제의 허수아비 국가를 세우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 부대의 활동은 변화를 맞게 되겠지. 그래서 30년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30년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중국 내 항일 감정이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부터 독립군 부대는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 부대와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벌이게 돼. 20년대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만주 지역 독립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이 미스야 협정은 일본의 미스야라는 사람과 당시 중국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중국인 군벌과 맺은 협정인데 독립군 부대가 보이면 뭐 잡아서 일본한테 넘긴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는 당시에 일본군과만 싸우는 게 아니고 중국의 군벌한테도,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 군벌이겠지, 군벌하고도 눈치를 봐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일본이 대놓고 만주를 침략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었던 중국인 부대와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벌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함의문도 생긴단 말이야. 한국 독립군, 그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항일군의 함의문,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한중 연합부대로 조직을 해서 일본군과 싸운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조선혁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조선혁명당, 그지? 국민부 안에 있었던 부대잖아. 그래서 이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조선혁명당이 조선혁명군을 편성했어. 이 부대는 양세봉이 이끌었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대야.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이 두 전투는 아까 얘기했던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일으킨 전투, 승리했던 전투인 거지.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대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한국 독립군이 있죠.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북만두 지역에는 한국 독립당이 존재했고 한국 독립당은 한국 독립군을 편성했어. 이 부대는 지청천이 지휘를 했는데, 자, 역시 중국군과 연합을 해.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3부 통합운동을 벌여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를 만들었는데, 이 혁신의회에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 소속으로 한국 독립군이 나오는 거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혁명당을 만들고 조선혁명군이 편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탈출해서 일본 장교가 되는 게 아니고 독립군 활동을 벌이게 돼. 뭐 예를 들면 예전에 1910년대 이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청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관양성소에 소속이 돼서 양성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 이러면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탈출해서 거기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독립군을 지휘하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전투와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뒀지.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은 주로 북만주에서 활동을 했고 지휘관은 여기 보이듯이 지청천.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는 조선혁명군이 활약을 한 전투고 남만주겠지, 남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휘관은 양세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서 활동했고 조선혁명당이 조직한 군대고 지휘관은 양세봉이었고 주요 전투는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고, 한국 독립군은 주로 북만주에서 활동했고 한국 독립당에서 조직한 부대야. 그리고 지휘관은 아까 봤던 일본 육사 출신의 지청천. 그리고 이 사람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전과를 거두지. 그리고 이 부대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벌였다. 호로군은 왜 호로군이냐면 철도를 지키는 부대라는 뜻이야. 철로를 지킬 호자를 써서 호로군 뭐 이렇게 불렀대.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자, 하지만 일제가 이미 만주를 장악했고 계속 대규모 부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이 한국 독립군, 뭐 조선혁명군 이런 부대들의 활동은 몇몇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어려웠겠지.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청천 같은 한국 독립군 상당수는 이 만주 지역을 떠나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 관내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을 만주와 중국 본토를 가르는 그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의 이름이 산해관이라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관 안쪽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중국 본토를 관내라고 부르지. 여기에 뭐 상하이도 있고 난징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자, 조선혁명군은 어떻게 됐느냐? 지휘관이었던 양세봉이 일제 밀정에게 살해된 뒤에 점차 세력이 약해져서 뭐 흩어지거나 다른 부대로 뭐 흡수가 되거나 그렇게 됐었어. 그래서 30년대 이 만주 지역의 주요 부대는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 이 두 부대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고 한중 연합작전을 벌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주 지역에는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자 조직된 걸 보면 1936년에 조직이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 전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 혁명군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중국 본토로 그 관내로 이동한 이후에 이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가 동북 항일연군이야. 근데 이 부대의 특징은 뭐냐? 자, 우선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해서 중국인 한국인의 유격 부대를 중국 공산당 주도로 통합한 한중 연합 부대야. 중국인 부대도 있고 한국인 부대도 있고 그 부대를 하나로 합친 거지. 그래서 연군이라고 부르는 거지. 동북 지역에 일본에 맞서는 연합부대다. 중국인 한국인 연합부대다. 그리고 이 부대는 사회주의자들의 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조국광복회라는 게 나오는데 역시 1936년에 조직이 되는데 자, 동북 항일연군 소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유격대가 있겠지. 한인 유격대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안에 함경도 일대의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자를 통합해서 조직한 게 조국광복회야. 그리고 이 조국광복회와 연계가 있는 동북 항일연군 소속 유격대는 국내에 들어와서 일제 행정기관을 공격하기로 했어. 이것을 보천보 전투라고 부른다. 근데 이 동북 항일연군도 당연히 일본이 계속 토벌 작전을 벌이면 견디기가 어려웠겠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자라서 그런지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도표로 정리를 하면 봐. 중국인 유격대와 연합을 한 게 동북 항일연군이야. 한인 유격대와 중국인 유격대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동북 항일연군이고, 자, 이런 소속이 있어. 동북 항일연군 안에 중국인 유격대도 있고 한인 유격대도 있는데 한인 유격대와 이 조국광복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인 유격대와 함경도 일대 사회주의 세력, 한인 유격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게 조국광복회지. 그러니까 한인 유격대는 동북 항일연군 소속이기도 하고 함경도 일대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과 같이 조국광복회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와 연계가 있는 한인 유격대가 우리나라 보천보 지역을 공격한 게 보천보 전투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 행정조직을 공격하기도 한 보천보 전투. 이 전투가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 놀래겠다. 왜냐면 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는 이미 1920년의 일이고, 그리고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의 활동도 30년대 초반 이후에는 활동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 무슨 독립군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부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보천보 지역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독립군이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구나, 아직 독립군이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굉장히 큰 놀라움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 자체는 큰 전과를 거둔 전투가 아니고 숫자 큰 전투가 아니었어. 경찰관 한 너댓 명 지키고 있는 지역을 막 공격해서 불태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전투는 아니지만 사람들 놀래게 했다는 거지. 독립군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끈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 애들은 이 보천보 전투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엄청 중요하게 배워요. 북한의 학생들은 이 보천보 전투가 아주 제일 중요해.
뭐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시험 문제 뭐 안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북한은 이 김일성이 이 항일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보천보 전투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막 엽서도 만들고 우표도 만들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근데 뭐 항일 운동 하면 뭐해? 나중에 독재를 했는데. 자,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제 중국 본토 관내 지역으로 이제 시선을 좀 옮겨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니까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갑자기 중국 관내에 독립군들이 확 많아졌겠지. 그래서 여러 독립지사들을 모아서 통일된 항일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이 당연히 생겨나겠지. 그 전에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조직들도 있고, 만주에서 옮겨온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하나를 뭉쳐서 큰 조직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난징에서 이제 막 모이게 돼.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중국 난징에서 조직이 되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을 합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이야. 근데 임시정부는 안 꼈어. 임시정부는 안 들어갔어 여기에.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을 합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인데, 이 면면을 보면 의열단의 지휘관이었던 김원봉, 이 사람이 주도를 했어.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지청천, 그리고 이제부터 자주 나올 조소왕, 그리고 이 사람도 자주 나올 김규식,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최창익, 뭐 이런 여러 단체와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야. 1935년에 만들어지지. 그리고 민족통일전선 정당이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통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신간에 배웠잖아.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다. 근데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는 거지.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컸겠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김구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약화를 우려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세력은 빠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 곧 악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의열단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겠지. 김원봉이 주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청전 조서왕 같은 민족주의 세력 일부가 이탈했어. 조서왕도 빠져, 지청천도 빠져, 김규식도 빠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 조직의 통합성이나 규모가 좀 줄어들었겠지. 자, 어쨌든 민족혁명당은 유지는 되고 있었어.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다른 단체들과 통합을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해서 계속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거야, 이 민족혁명당은.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 중심으로 모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이 세 개의 단체가 크게 합쳐졌었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창설했어. 군대야. 19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지역, 관내 지역에서 조선인 부대가,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직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민족혁명당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계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민족전선연맹 자체가 민족혁명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정보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의 활동을 한다. 이후에 나오는 광복군도 유사한 활동을 하지. 근데 광복군하고는 다른 단체야. 광복군은 임시정부 소속이잖아. 자, 하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 이거는 뭐 요새는 안 그랬다. 중국 국민당도 항일투쟁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어쨌든 당신 그렇게 느꼈나 봐.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3개 지대가 있는데 2개 지대니까 일부가 아니고 사실 대부분일 텐데, 여하간 이들이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해서, 이게 중국 관내 지역에서도 요 북쪽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불렀어. 근데 조선의용대는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국민당의
지위를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조선의용대가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지? 그랬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조선의용대 본대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는 올라가서 국민당이랑 작전하기 싫어. 그럼 올라가면 누가 있냐 이거야. 누가 있냐면 중국 공산당이 또 관내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호가장 전투 등에서 승리하는 등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과 관내 지역을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내 지역에서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됐는데 이 조선의용대도 찢어져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네 또 이름 또 바꿔요. 조선의용군. 다시 한번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다. 그치?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공산당과 협력해서 호가장 전투 1941년 12월에 승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이들은 이름 또 바꿔요.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